머니쇼입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지금 이 약세장에서 당신의 플레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소를 때려눕힌 곰이 오늘 급비치를 올리고 있군요. 그렇지만 이 곰의 장세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투자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공포에 질려 있습니까? 아니면은 절호의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까?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상품 시장이 급락해서 시장이 오늘 우리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얼마 전에 소탕작전을 했습니다. 바로 빈라덴 소탕작전을 했었죠. 오늘 또다시 소탕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상품 시장의 마진 트레이드의 소탕작전입니다. 상품 시장에는 그동안에 마진 트레이더들, 마진 바이어들, 5%의 보전금만 내면 20배의 매매를 하는 투기 세력들이죠. 이 투기꾼들이 상품 시장의 버블을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차익실은 매물이 나오니까 역작용으로 대대적으로 소탕되고 있군요. 사실 이 상품 시장에서는 실물 경기가 뒷받침되고 있지만 거기에는 30% 이상은 투기 수요가 가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30%까지 실질 수요보다 더 버블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이 붕괴될 때는 실질 수요보다 30% 이하로 추락하게 됩니다. 마진 콜, 이 4%의 보전금이 수가가 하락하면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반대 매매를 당해서 깡통 계좌가 되는 것이죠. 이 깡통 계좌의 매매가 바로 마진 콜입니다. 이 마진 콜을 당하는 투기 매매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아작이 나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 이러한 투기 세력들은 소탕되어야죠. 소탕되어야 됩니다. 이 소탕 작전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상품 가격이 떨어지니까 에너지주가 급락해서 시장이 약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닝 시즌 종료 후에 차익 실현의 매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장의 성격을 잘 이해하시면 바로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고 여러분이 패닉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지금은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품시장이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유가가 급락을 합니다. 유가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 유가가 어떻게 하루 만에 10%가 추락하느냐.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만에 10%가 줄어들었습니까? 나래돌이죠. 바로 투기 수요가, 투기 자금이 빠져나가서 생기는 매물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실적 시장 종료로 인한 차익 실현 시기가 왔을 뿐이다. 야, 달러 강세가 되면은 상품 시장에서 자금이 엄청나게 달러로, 안전자산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공포감이죠. 사실 달러는 장기적으로 약세 기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애널리스트들 또는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강세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강세 전환에는 지금 근거가 있습니다. 충분히요. 장기적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유럽 경기가 지금 둔화 우려된다고 해서 트리셰 총재가 동결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리 동결은 주식시장에서 매우 우호적인데 지금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했다. 야, 이것은 경기 둔화가 심각한 모양이다. 당연한 심리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이 심리적인 반응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유로화 약세, 사실 유로화 강세도 사실 근거가 없는 겁니다만은 달러가 워낙 많이 찍어내니까 유로화가 강세가 됐던 것이 유로화가 실질 경기를 반영해서 약세로 된다면 달러는 당연히 반대로 강세로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미국이 QE2 종료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인상설이, 실제로는 인상은 안 하겠지만 인상설이 자꾸 나오게 되면은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 요인은 바로 금리 인상 기대감이 작용해서 달러 강세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금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기업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면은 미국의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미국 무역이 흑자로 들어가고, 무역 흑자로 들어가면은 세금도 경감되고, 그렇게 돼서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소비가 촉진되면은 달러 강세는 갈 수가 있다, 충분히. 그래서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로 충분히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단기적으로 상품 시장이 회피로 움직이더라도 단기적인 수급이지만 어쨌든 달러 강세는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상품 시장의 붕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작용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근본적 이유는 바로 마진 트레이더 소탕 작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격을 이해한다면은 달러 강세 우는 이걸로 시장에 방향을 목을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달러 강세는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차트를 보시죠. 이 달러는 지금 급반등하고 있는 이 현상은 이러한 펀더멘탈 단기 요인과 상품 시장의 자금 이탈이 이리로 쏠리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현상일 따름입니다. 이 이격도가 커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자금 흐름의 현상이지 기본적으로 이 방향에 의해서 어떤 주가 흐름이 바뀐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상이 이러한 현상이라면은 세계 경기에 나쁠 것이 없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 경기에 도움이 되는 요인은 바로 상품 시장의 버블이 꺼지면은 실질 수요 가격이 반영된다면은 그동안 인플레이션 우려가 해소가 되고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줄어든다면은 매우 좋은 현상이죠. 기업들의 마진도 커지고 제품 가격도 떨어질 수가 있으면 소비도 더 좋아지고 경기는 더 좋아지는 여건이 되는데 왜 시장은 패닉에 빠져야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단기적인 자금 쏠림 현상에 심리적인 공포감을 느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어서 비싸서 못 샀던 주식 얼마나 좋은 가격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반겨야 할 조정이죠. 그러나 이 청산 소탕 작전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거품이 빠질 때까지 즐기십시오. 추가 저가 매수 기회를 또는 분할로 조금씩 매수해 들어가도 괜찮겠지요. 그동안에는 방어주로 시장을 즐기면 됩니다. 방어주. 지금 원가 부담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이 원가 부담이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섹터. 이런 것들이 바로 유틸리티 섹터, 식품 섹터, 제약 섹터,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운송 섹터.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 상품 시장 버블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가 부담이 가격 증가를 못 시켜가지고. 그런데 이제 가격 증가는 많이 시켜놨는데 원가가 떨어지니까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원재료 가격 하락 수혜주에 주목해서 당분간 내가 사고 싶었던 우량주를 충분히 더 싸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자꾸 다소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는 이러한 경기 방어주로 시장을 방어하고 있으면 매우 편안하게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매 전략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이러한 가격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좋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패닉에 빠져 있는 것 같군요. 이것은 순수히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요인이지요.
미국 시장의 상품 시장이 붕괴된다고 표현합니다. 붕괴. 그것은 붕괴가 아니라 마진 트레이더들의 소탕 작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마진 트레이더들이 투기 세력으로 주가 상품 가격을 끌어올렸던 것이 여지없이 소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인데 이것은 기업 펀더멘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스마트 마니들의 발빠른 움직일 뿐입니다. 움직일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패닉으로 오해를 하면은 주식시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광경을 보고 매우 편안해져야 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사고 싶었습니까? 경기 주도주를 사고 싶어서 배가 아파서 못 견뎠는데 드디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패닉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조정장의 대비는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고통받았던 섹터들, 피해를 봤던 업종들, 식품, 제약, 운송, 또 유틸리티 이런 종목에 편안하게 접근하시면은 그 다음에 충분한 거품이 빠진 경기 주도주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약세장 플레이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투자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종목 머니쇼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판단으로 무장한 개미의 동반자 박준호.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단순한 종목 분석이 아닌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시야를 넓혀보는 매매 기술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두 분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미래자산운용의 조승재 대표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박준호 소장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동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률 어떤지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녹스가 그때 3월 25일 날 매수를 추천해 드렸었는데 3월 25일이었고요. 매수가는 17,350원, 주중 최고가는 16,95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22,610원이었습니다. 오늘 12시 기준으로 해서 현재가는 16,000원 정도에서 수익률은 2% 정도 낮아지고 있고요. 한국콜마는 4월 8일 날 추천했었는데 8,110원에서 주중 최고가는 8,080원이었고요. 현재가는 7,500원 정도에서 조금은 약보합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노와이어 보겠습니다. 4월 15일 날 매수 추천했었는데요. 21,300원에서 주중 최고가는 23,00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정도에서 현재가는 21,450원이고요. 수익률은 7% 넘게 나고 있습니다. 와, 현대IP 대단합니다. 4월 20일 날 매수했던 종목이었는데 6,340원에서 주중 최고가가 9,770원이었고요. 목표가 8,600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현재가는 8,650원입니다. 수익률이 무려 54.1% 정도 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현대차 우선주 매수가는 85,500원이었고요. 주중 최고가는 81,000원, 목표가는 120,000원 정도에서 현재가는 74,900원이었습니다. 수익률은 역시 0.6% 정도 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현대IP가 지금 수익률이 50%가 넘었어요. 네. 일주일 수익률은 언빌리버블이군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이 50%가 날 수 있습니까? 네, 어쨌든 그 당시에 네. 우리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포인트가 잘 잡혀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종목들 그동안에 좀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서요. 이녹스나 이노와이어는 좀 추천해서 제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녹스하고 이노와이어 두 개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IT 쪽 계열, 네. 이쪽 계열이 지금 삼성전자가 협공을 많이 받고 있죠. 네.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서도 삼성전자를 협공하면서 입체 반도체 이런 부분을 자꾸 발표하면서 하기 때문에 네. IT 계열이 상당히 앞으로 조금 힘들 거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쪽은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이녹스하고 이노와이어는 제외를 해보자는 말씀이시고 혹시나 저 같은 개미 투자자가 현대해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고 싶은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예. 제가 9,000원대 이상에서 한번 팔고 네. 다시 한번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21선 붙일 때쯤 해보자 그랬는데 아직 그거까지 안 왔거든요. 네네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번 아마 옵션 만기일 정도 네. 그 이후 정도에서 다시 타이밍이 오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대차 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게 추천드리고 나서 조금 밀렸어요, 그동안에. 네. 밀렸는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때부터 분할해서 매수에 들어가야 되고 네. 좀 장기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하면서 조금 장기적인 관목으로 현대차 우선주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종목은요, 유압밸브의 절대 강자인 유니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이게 자동차 부품주 예. 하나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업종 전체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원화 강세 수혜주나 경기 방어주 이쪽으로 흐름이 조금 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앞으로의 탄력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좀 길게 생각해보면 자동차 부품이 여러 가지 FTA의 수혜에다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적이 지금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이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벌써 반박을 주셨네요? 지금 좀 초기에 좀 성급한 감이 있는데, 이 유압밸브의 절대 강자, 이런 표현을 조금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사실 독점적인 너무 또,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절대 사실인데. 강자 이렇게 너무 이게 과다하게 표현하면은 이 표현에 현혹돼서 네. 투자자분들이 그 판단을 조금 오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네, 조금 알겠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을 좀 삼가해달라.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격적인 토론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1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Round 1. 네, 가장 중요한 기업 가치 분석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소장님께서 절대 강제란 말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셨는데. 그건 즉 과장된 표현이 전혀 아니죠.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유압 밸브에서의 절대 강자는 맞다 얘기죠. 왜냐하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80%입니다. 네, 거의 독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긴 하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압 밸브 분야에서 절대 강자란 말은 틀린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실적은 어떻습니까? 자, 우선 실적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실적 체크해 보면 작년도 매출이 1,550억에 영업이익 50억, 순이익 70억 정도, EPS가 380원 정도 나와서 네. 퍼 6.9배 정도 이렇게 되고 PBR이 1.2배 정도 됐습니다. 올해가 보면은 한 1,880억, 영업이익이 80억, 순이익이 한 100억, 해서 EPS 500원 정도에 퍼 현재 5.4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PBR은 한 1.1배 수준.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퍼도 한 4배 수준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보면은 2010년에 매출이 한 700억대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 작년에 들어와서 무려 1,500억으로 2배 이상 작년에 왕창 늘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분명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 유압 밸브 쪽은 거의 독과점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자동차 판매 대수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과 이익도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회사의 적정 가치 수준, 적정 가치 수준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고가에 간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볼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당 순이익 517원에 한 10배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보고 꼽아보면 한 5,100원 정도, 5,170원 정도 갈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어쨌든 시장도 조금 안 좋고 이래서 그러면 한 80% 정도만 평가를 해보자. 네. 이래서 한 퍼를 8배 정도 준다고 해도 한 4,100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주가가 2,700원 수준에 있으니까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 목표를 한 퍼 8배 수준에서 한 4,190원 정도, 4,130원 정도 놓는 것은 네. 큰 무리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한번 하나 평가를 여쭤보면 해보죠.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사실 지금 더 많잖아요. 영업 외이익은 어디서 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보통 이제 해외 공장 같은 게 있죠. 이것도 중국에 공장이 있고요. 자회사가 있습니까? 네,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지금 일단은 곱하기 4배 정도 해가지고 4,130원까지 보시는 거거든요. 적정합니까? 이거는 좀 무난해 보입니다. 실적의 전망치가 작년에 많이 늘었고 자동차 방어왕으로, 그리고 또 이게
유압 밸브 부분에 거의 독점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네. 실적 전망치도 아마 자동차 전방 산업의 업황에 비해서 뭐 이 정도 전망이면 별로 무리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 전망치가 이게 신뢰성이 어느 정도냐 이것이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면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적 네. 전망치에 관한 조금 구체적인 의견 있으십니까? 네. 투자 포인트에서 또 설명해야 될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죠? 그럼 투자 포인트 원, 넘어가서 하죠. 네, 끝내고 라운드 2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이 종목의 상반기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5,170원 곱하기 4배 정도, 8배 정도 네. 해서 4,130원으로 적정 주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번에 라운드 2 시작해 보겠습니다. Round 2. 네, 가장 중요한 라운드가 2라운드를 할 수 있겠죠. 투자 포인트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투자 포인트. 네. 먼저 이 회사의 생산품이 뭐냐 하면은 네. 자동차의 변속기. 우리 변속기 거기에 들어가는 유압 밸브를 생산하는데 총 매출의 한 60% 정도가 유압 밸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그 여러 가지 변수라 그러면 FTA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렇겠죠. 지금 한EU하고 FTA는 이미 이제 반려가 이번 7월부터 되도록 돼 있고요. 한미 FTA도 연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이 FTA가 되고 나면은 최대 수의 업종은 이견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자동차 부품입니다. 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이 제일 세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 수혜다는 것은 이견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냐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대 기아차의 전 차종에 다 들어간다 하는 거죠. 거의 독과점적으로 들어가서 70% 정도 들어가고 있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80%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자동차 변속기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압 밸브의 국내 유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GM이라든가 크라이슬러라든가 또 유럽 시장도 개척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 박 소장께서 실적에 대해서 올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중가의 포인트를 한번 얘기해보라 이렇게 했는데요. 네. 그 증가의 포인트가 바로 이번에 8단 변속기 요게 이제 유압 밸브를 개발해서 제네시스하고 에쿠스에 장착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네시스가 지금 미국에서 꽤 잘 팔리고 있죠. 한 네. 2만 대 정도 연간 팔릴 것으로 봐지고 에쿠스도 한 3천 대 팔릴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지금 잘 팔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쪽에 8단 변속기를 새로 개발해서 넣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출가 다시 나옵니다. 이게 말한 8단 변속기가 지금 다른 독일사 이외에는 거의 최고의 기술력을 그렇죠. 갖고 있다고 BMW라든가 들었는데. 벤츠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걸 이번에 개발에 성공을 해서 장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대부분의 차종, 지금 아반떼라든가, 겁나게 팔리고 있죠. 미국에서도 이 아반떼가 드디어 소형차가 최고예요. 도요다에서, 일본의 도요다의 코롤라를 능가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진짜 기록적인 사건인데요. 거기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결국 매출이 올해부터 신차 효과들이 쫙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거의 독과점적으로 지금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의 이익 증가율, 또 판매 증가율에 따르는 수준 된다 이런 건데 한 30, 40% 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는 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가장 두 가지 포인트를 제시해 주셨는데 일단 8단 변속기를 아실 테고 Time 지금 over. 소형차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그것은 얘기. 충분히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근거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 문제는 이러한 실적 전망치가 어느 정도는 이제 이 부분은 합리적인데 가치를 매기는데 보통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한미 FTA에 대한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강점을 얘기하는데 사실 자동차 부품주가 현대차나 기아차에 종속된 영향이 크다면은 기업 가치를 별로 높이 줄 수가 없습니다. 거의 90%를 현대 기아차에 납품한다면 현대 기아차에도 단가 후려치기 해버리면 순식간에 실적이 꺾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을 전통적으로 보통 평소에는 한 5배 초호황 때는 10배까지도 줍니다만 되게 그건 버블입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실적 전망치를 충분히 반영했는데도 거기에다가 또다시 PER을 10배까지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또 같이 좀 무리하다. 10배 안 줬죠? 10배 줬습니까, 지금? 아직 안 주신 것 8배 줬죠, 같은데요. 8배. 곱하기 8배 줬는데요. 8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8배 만약에 이것을 10배 이상을 줘야 된다면은 네네. 글로벌 전체 자동차 시장에 다 공급이 가능해야 된다. 네네네. 이 유압 밸브가 GM에도 납품 가능해야 되고 복스바겐도 납품 가능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산된 데도 다 적용 가능해야 한미 FTA 수혜다. 네. 이걸 적용받을 수 있으려면은 어떤 전방 노사에 종속되면 안 된다. 그거 지금 GM은 납품이 거의 임박된 것 같아요. 네. 그 영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 담당자들 말 들어보니까 조만간에 납품이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해외 쪽도 지금까지는 해외 쪽은 별로 안 했고 중국에서만 지금 공장을 세워서 납품했는데요. 앞으로 해외 쪽이 납품될 것 같아요. 그 중국 자회사가 납품을 직접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중국 자회사 납품자 국내에서도 이제 개발 같이. 지금 해서 GM이나 이쪽에 크라이슬러하고 지금 협상이 되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지금 국내에서 톱이라서 국내에 다 깔렸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이 외국에 일본에 비해서 한 30, 40% 있기 때문에 네. 해외도 분명히 납품이 원래 중으로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곱하기 8 정도는 수긍을 하시는 거고 곱하기 10이 되려면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보다도 GM의 납품이 지금 임박했다고 하고 또 다른 글로벌 경쟁사에게도 납품이 가능한 기술 수준이 있다면은 네. 충분히 그만한 밸류에이션은 부여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언뜻 듣기로는 예전이었던가요? 전환사채의 우려가 조금 있었던 부분이 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도요. 예. 감안하고도 지금 이 회사의 퍼가 5배 수준 정도에 머문다는 것은 너무 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회사에 참 좋은 그 하나의 숨겨진 부분,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 시간이 관계로. 없으니까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회사가 며칠 전에 처음으로 네. 국내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처음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기업 탐방을 아무도 안 갔던 거예요. 이 회사가 그동안에는 숨겨진 회사인 거예요. 정말 그럼 숨은 진주였네요. 그렇죠. 내용이 그래서 어땠습니까? 모 증권사에서 며칠 전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유압 밸브의 바로 절대 강자 네. 이 표현이 거기서 나왔어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 제시했었어요? 거기서도 지금 우리의 목표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 회장께서 과장하지는 않았네요. 네. 예, 목표가를 충분히 보통 애널리스트들은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목표가는 일정 수준에서 곱하기 8에서 4,130원 정도로 적정 주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라운드 3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Round 3. 유니크가 저희가 지금 방송 시작하고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보람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주가 부분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기술적으로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죠. 네. 이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네, 차트 보여주세요. 네, 차트를 한번 보죠. 차트를 보면은 오늘 장중 저점이 120일 평균선까지 내려왔어요. 121선. 네. 그래서 이 121선까지 장중 내려왔기 때문에 이 121선이 우리가 통상 알려진 것은 뭐냐면 실적선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한다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임계점,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마침 그 선에 오늘 정확하게 장중에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은 더 빠질 자리가 없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으로 추천을 드린 부분이고요. 자, 이런 데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나. 실적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결국은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의 초점이 되어 있다면 네.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앞으로 추가 매수 여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애널리스트 세계에서 초청이 안 되고 않았기 종목 기업 탐방도 별로 안 했던 기업인데 네. 최근에 이제 한 사람이 갔다 와서 와 이거 절대 강자다 이렇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요. 상당히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네, 시기가 정말 좀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예, 잘 포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소형주에 대한 부담이 뭐냐면 수급. 사실 이 수급. 그게 문제인 것 지금 같아요, 오늘 수급이. 급등하는 것도 이게 이제 소형주기 때문에 네. 조금만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면은 급등을 했다가 또 매도세가 있으면은 또 급락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신용매매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3%, 4% 이렇게 돼 그래요? 있는데 거의 다 개인이 예, 상당. 개인들이 대부분 여기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현상이 상품 시장에서 지금 그 이러한 단기 트레이더들 소탕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 급락을 하고 있다. 은 가격이 폭락한다. 유가가 급락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투기 그 헤지 펀드들이 마진 트레이딩을 합니다. 마진 바이 5% 보증금만 내고 5배, 6배 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할 때 크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소형주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수급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목이 아무리 좋더라도 네. 올라갈 때는 버블이 있을 수 있고 떨어질 때는 굉장히 또 언더슈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기에 접근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매매 비중을 굉장히 제한시켜야 된다. 네, 중간에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그건 저도 하고 싶은 말인데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중소형주를 투자할 때는 네. 몰빵을 찍는다든가 너무 큰 금액을 한꺼번에 뱉든가 이거는 너무 절대 위험해요. 진짜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분할 매수를 좀 해야 돼요. 나누어서 좀 몇 차례로 나누어서 매수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주식 사고 나서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저점 매수를 기본으로 좀 해야 되고요. 네. 추격 매수는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고 또 비중을 적당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의 자본금이나 시총 정도의 규모에 비례해서 거기에 맞는 적당한 비율 정도를 분할해서 조금 사야지 이걸 너무 많은 비중을 들 때 사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혹시 소장님 이 뭐 그렇게 유니크에 관해서 그 정도로 이제 제한을 둔다면은 이거는 뭐 매우 좋은 종목이고 네. 지금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가격도 있고 충분히 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도 그렇게 그렇다면 지금 사실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예. 개인들이 조금 분할 매수해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찍어보는 그런 전략. 그렇죠. 오늘쯤도 괜찮다는 그렇습니다. 관점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그 추격 매수하면은 단기 트레이드들이 항상 거기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조금만 또 밀리면 또 손절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러한 그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아까 조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그러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포지션을 갖다가 제한된다면은 만약에 하나 수급에 따라서 급락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 이 급락한다고 해서 이런 좋은 종목을 손절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예. 거예요. 그런데 비중을 만약 조절한다면은 그런 급락은 일찍 수급이 위한 것이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나중에 결국은 올라올 수 반등하게 있기 됩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전체 비중 중에 10% 이상은 건물이다. 전체 비중의 10% 정도 예, 보시는 10% 거고요. 정도만 제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니크 라운드 2까지 모두 3까지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네. 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테마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실적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최대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거고 앞으로 우리나라 여러 가지 한미 FTA, 한EU FTA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을 확보해가고 있는 업종이 뭐냐. 네. 이런 측면에서 자동차 부품 업종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봐야 될 업종이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중을 사지 마시고 일부 물량 할애해서 분할해서 좀 적당히 가서 포트폴리오 편입해서 좀 길게 갖고 와주신다면 충분히 그 지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투자가 될 것이다. 아까 소장님은 10%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그 정도가 적당하다 봅니다. 10% 정도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 한마디 주세요. 저 역시 이 종목은 정말로 좋은 종목이고 사실상 별로 이게 때가 묻었다. 상당히 그 참신한 종목으로 좋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소형주기 때문에 네. 수급에 대한 등락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데 대해서 제한적으로 접근하면 매우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과 모멘텀은 뚜렷하지만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수급적으로 밀릴 우려를 대비해서 10%의 비중을 두 분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유니크 함께했고요. 매매 기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